안녕하십니까. 12월 초에 제가 여기 한국 최고의 배우 야산병원에 나와서 이 자리에서 한국 최고의 인재들이 모여있는 이 야산병원에서 제가 강의 아닌 저희 병원의 은퇴와 감사 의미의 경험과 체험담을 말씀드려서 나눴던 시간 2달 정도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사례하고 또 그동안 저희 병원에서 또 이렇게 추구해서 변화되고 있는 사례. 그래서 저희가 이 한국 최고의 병원에서 뭘 알려드릴 수 있는 건 아니고 저희가 겪었던 체험담 위주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는 그런 자리로 하겠습니다. 귀한 자리 마련해주신 우리 원장님, 우리 그 부원장님 감사드리고요. 여기 오셔서 저희도 올 새해도 복 많이 받으시고 오늘 저희가 했던 여러분들과 하고 있는 감사 경영 이게 어떻게 병원 경영에 적용이 돼서 환자분들한테 신뢰받고 더 좋은 환경과 더 좋은 서비스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보고 또 저희 같은 병원이 작은 병원에서 하는 것보다 큰 병원에서 한국 최고의 병원에서 이걸 한다기보다는 한국에 좀 나아가 이 서비스 진도 높은 해보고 오늘 이자님 자료를 조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존표라는 게 말 그대로 환자를 존중하자, 환자의 단순한 서비스를 잘 해드리자가 아니고요, 인간으로서 존중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말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환자는 묶이지 않은 권리가 있고, 노인병원을 예를 들었습니다. 묶이지 않은 권리가 있고, 인간답게 나쁘다고 이야기할 수 있고 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지금 현재 한국 노인병원에서는 이런 환자의 니드 요구가 거의 무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들이 묶이지 않을 권리, 인간답게 살 권리를 존중해드리고 찾아드리자는 게 존표였던 개념입니다. 13년 전에 제가 31살 때 자본금 1,000만 원으로 제가 병원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의사가 아니고 저는 물리치료사 출신이었습니다. 원래 대학에 교수가 되려고 석박사과정 공부를 하다가 박사과정 때 제가 학교는 진로를 바꿔서 병원 사업을 했을 때 처음 개인 병원에서 로컬 처음 할 때 이때 저희 집사람이고요. 처음에 같이 이분도 우리 집사람도 물리치료사에서 이때 자본금 1,000만 원으로 병원을 시작해서 지금 현재 저희 병원 재단 자산이 한 300억 정도 됩니다. 전체 병원 규모가 한 900병상 정도 되고 빈만 150억입니다. 그래서 한 10여 년 동안 1년에 10배씩 빚이 늘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노인병원을 처음 시작했습니다. 10년 전이었죠. 80병상 시작해서 200병상으로 1년 만에 증축을 했었고요. 2010년도에 안동에 있는 국주요양병원을 600병상짜리를 경별히 인수를 하면서 800병상 규모가 돼서 작년 신축까지 해서 900병상 정도 지금 됐고요. 병원이 안정화됐을 때 일본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일본에 가보니까 한국 노인의료에 저희 한국 의료제도가 일본을 많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일본을 가보니까 이게 일본의 병원입니다. 굉장히 좋은 환경이죠. 병실 앞에 정원이 다 있습니다. 이게 일본의 노인병원입니다. 이런 치료실을 가지고 있고요. 꿈의 치료실을 가지고 있는데 이 이유가 제가 물어봤을 때 수가가 얼마나 되냐고 그러니까 한국 노인병원보다 수가가 3배 정도 됩니다. 한국의 이제 노인병원 수가가 평균 한 200만 원 정도 되는데 600만 원 정도 되죠. 근데 의사와 간호사의 인건비는 한국하고 똑같습니다. 나머지 2배 수가가 어디로 가냐면 이런 환경, 개인 간병, 그 다음에 간병보험 서비스에 다 적용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2008년도에 일본 사람들 이야기했던 게 우리도 일본 같이 3배 돈을 주면 좋은 서비스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돈을 준다고 해결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불가능하겠다고 생각을 했고 30년 전에 일본의 모습이었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모습도 똑같습니다. 환자는 아침에 되면은 이렇게 까치머리가 되어 있고 지금 다리가 묶여있는 상태고요. 변기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환자는 침대에서 내려오질 않아요. 계속 침대에서 갇혀서 생활하죠. 침대에서 있는 시간이 머물면 많을수록 환자의 기회가 나빠질 수밖에 없는 게 노인병원의 환자 중심입니다. 그래서 2008년에 돌아온 다음에 2010년도에 창원의 희안병원이라는 우리 노인병원 협회장하셨던 분이 처음으로 한국에서 신체국소 폐기 선언을 합니다. 환자를 묶지 않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일본에서는 묻지 않는 걸 봤는데 한국에서 과연 어떻게 환자를 묻지 않을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했었고요. 그때 방문했을 때 그걸 실제로 보게 됐습니다. 근데 이분은 원래 훌륭하신 분이니까 원래 뛰어난 분이 할 수 있겠다 생각했지만 저희 병원 아직 어렵다 생각을 했고요. 그런데 작년 2년 반 전에 2013년도에 저희 노인병원 배 부회장이신 손도편 원장이 이 책을 보내왔어요. 일본의 조동 케어 시스템을 한국식으로 바꾼 분은 아까 왔었던 김덕진 회장이었었고, 이걸 말로서 풀어가지고 사무위타이나 말을 붙여서 조금 쉽게 설명해 놓은 분이 이 손도편 원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저한테 보내왔길래 밤새도록 이 책을 다 읽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책을 400권을 사서 우리 직원들도 다 나눠줬고요. 독후감을 다 받았습니다. 굉장히 이게 악덕사람이죠. 근데 책을 읽힌 독후감을 받은 이유는요,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길, 재단이 우리 병원에 가야 될 길에 대해서 가치 공유를 위해서 책을 읽혔고 거기다 독후감을 받은 거지 지금도 괴롭히기 위해서 읽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간부들을 데리고 이런 병원을 만들기 위해서 30명을 데리고 이 병원에 가봤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병원보다 훨씬 못한 병원이지만, 못한 병원이라는 게 시스템이 못하다는 게 아니라 시설이 좋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병실마다 화장실도 없는 데서 환기가 잘 되지 않는데도 냄새가 나지 않게 너무 잘 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길에 조동케어도 이제 선포를 하게 되는데요. 선포하기 전에 저희 수간호사가 이 시사기획창의 중앙방송에서 인터뷰했던 장면인데, 아까 그 병원을 방문하고 올라오는 버스 안에서 소감을 한마디 이야기를 해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수간호사 이야기가, 내 친정 아버지가 아프면 불편하시고 중풍이 오고 보통 불편하시면 저 병원에 모시고 싶은데 간호사인 나는 그 일을 하기 싫다니. 솔직한 대답입니다. 내 아버지는 좋은데 모시고 싶죠. 근데 이 일이 힘든 그 병원에 나는 가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병원식으로 한꺼번에 사고 이탈을 다 할 수 없다. 기저귀 다 채우고 냄새 안 나게 하고 환자 묻지 않고 낙상 발생하지 않고 할 수 없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자고 해서 바뀐 게 책을 읽고 나서 조동케어 선포식을 하게 되는데, 지금은 6년 차입니다만 그때 당시에는 3년 차의 간호사였습니다. 아까 그 책 보여드렸던 그 책 읽고 나서 독후감을 쓰신 간호사인데, 저희 병원의 이 조동케어에 대한 동기부여는 이 친구의 독후감으로 시작됩니다. 그 책을 읽고 나서 이야기했던 게, 과연 나이팅게일 선서를 하고 나서 졸업한 지 3년이 됐는데 그때 당시에는 한자리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맹세하고 자신했었는데 지금 3년이 된 나의 모습은 어떤가? 한자들이 아프다고 그러면 그냥 참으세요. 할머니도 이렇게 괴롭다고 이야기하면 그냥 그래요. 이렇게 하는 일상적인 자신의 모습이 있었던 거고, 그 책을 보면서 자기 모습이 부끄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간호사한테 이런 이야기, 간호사님이 이 간호사가 할머니한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할머니 내일부터 기저귀 떼는 연습 한번 해볼까요? 라고 하니까 이 할머니가 대답이, 뭘 그렇게 귀찮은 걸 하니,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되지. 이 친구에서 충격을 먹어요. 간호사인이 이 할머니에 대한 삶에 대한 의지를 간호사인 내가 겪어보는 게 아닐까라고. 본인 잘못이 아니에요. 한국 의료 시스템이 그렇습니다. 노인 의료 시스템. 본인 잘못이 아닌데 이 친구가 여기에서 굉장히 마음의 충격을 먹고 이틀 동안 출근을 안 해요. 무단결근해서. 집에서 울었어요. 집에서 울었대요. 근데 이틀 뒤에 출근을 해서 마지막 독후감 정리를 합니다. 그 마지막에 어떤 말이 있었냐면, 울고만 있을 수는 없다. 나는 간호사이니까. 이제 이분들의 손녀가 돼서 이분들의 삶에 집중해야 되는 그런 간호사로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되겠다라고 독후감의 마지막에 그 말을 쓰게 됩니다. 제가 그걸 읽고 이런 직원들을 데리고 우리가 조동케어를 충분히 할 수 있겠다 생각하고 저희 병원에 이렇게 선포식을 했던 장면이었는데, 이 독후감을 낭독시켰어요. 여기 있는 직원들이 한 250명 왔었는데 200명 정도로 다 눈물바다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의 조동케어는 시작된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인간으로서 존중받을 권리 지키지 말자는 거죠. 대학병원의 중환자실도 보면 억제들이 많이 쓰시지만 정말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써야 되는 건 맞죠. 근데 과연 우리가 얼마만큼의 안 쓸 수도 있는 부분을 쓰지는 않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분명히 그런 계획은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 사무이탈이라는 부분을 말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냄새 없애고, 낙상 없애고, 와상 없애고, 욕창 없고, 탈옥제대 탈기제도. 이게 사무이탈입니다. 장성 요양병원 화재 사건 이후 요양병원의 불법 행위와 부실 운영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안동의 한 요양병원이 일본에서 시작된 이른바 존엄 케어를 도입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김기현 기자입니다. 환자들이 둘러앉아 주먹밥을 만듭니다. 사회복지사의 도움을 받으며 과일 꼬치까지 완성해 직접 먹습니다. 환자들이 침대에서 머무르는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한 작업치료 프로그램입니다. 이래 와서 옷고 지키고 만들고 뭐 이래 이렇게 그만에 뭐 잘 새도 없고 참 재미있어요. 침대 위에 모비를 달아놨습니다. 환자의 주의를 끌어 손을 묶지 않고도 고추를 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부시로 빼시는 분들은 억제 손장갑을 하거나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모비를 하고 관심을 다른 데 유도함으로써 할머니가 안정감을 느끼는 효과를. 이 병원은 일본에서 시작된 존엄 케어를 도입해 냄새, 욕창, 낙상, 억제대를 없애고 기저귀와 침대를 벗어나는 이른바 사무 이탈 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환자들의 운동과 인지 능력을 높이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존엄 케어를 통해서 내 집 같은 분위기, 환경, 의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 해서 남은 삶을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는 공간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합니다.